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술이 겁나시거나 조금 이른 분들한테는 실리프팅이 가장 효과적인 시술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수면으로 좀 진행하는 편이 많고요. 수면을 하지 않아도 이제 국소 마취를 하고 아니면 신경 이제 마취를 하고 들어가서 굉장히 호소하셨던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수술과 시술에 약간 걸쳐 있는 술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기로 인한 리프팅, 실리프팅이 있고요. 여기에 수술이 있어요. 피부 조직이라든가 구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은 이걸 하기도 하고, 근데 시술로서 더 이상 보이는 효과가 좀 제한적이다. 그러면은 실로 이제 넘어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약간 연령대로 봐도 될까요? 많이 비슷하게 보시면 되죠. 실 리프팅은 사실 전 연령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해야 할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실을 굉장히 많이 넣어야 돼요. 조직이 아무래도 좀 무너져 있고 지지력이 크게 안 받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실이 들어가서 조직을 당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 개수가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럴 것 같으면은 수술과 다름없는 다운타임, 수술과 다름없는 비용, 혹은 수술보다 더 비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젊은 분들 중에서 EBD 관리를 해서 이제 리프팅을 하시다가 실을 넣어 보시면 이건 완전 다른 세상이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 나이와 그 사람 얼굴 피부 탄력성, 그리고 그 얼굴 형태에 따라서 맞춰서 시술하는 게 맞죠. 파티용 물풍선이라고 생각할게요. 그게 이제 물이 들어가서 무겁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가운데를 들면은 옆에 이렇게 쳐지겠죠. 네. 쳐져 있는 거 보기 싫으면 여기도 들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모양이. 그럼 여기도 들어야겠죠. 몇 개를 어떻게 들어야서 어떤 식으로 모양을 잡을지는 물풍선의 무게라든가 내가 원하는 모양이 만약에 일직선이다, 혹은 이 모양이다, 이 모양이다에 따라서 위치나 그 견인하는 간격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지죠.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부작용이 딤플이에요. 당겨 올라가는 쪽이 살이 좀 몰리면서 여기에 좀 빠지는 구멍이 생겨요. 네. 그게 딤플이거든요. 당기는 방향이 겹치거나 너무 분산되며 하면은 딴 부위에서 그 딤플이 생길 수 있어요. 한쪽만 잡아서 이게 딸려오지 않고 통째로 모양이 움직이는 조직이라면 이 딤플이 생기지 않는데, 이 처짐이 굉장히 이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조직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려고 그러면 더 당길 수도 있는데 그냥 살짝 타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더 당겨버리면 이쪽에 딤플이 생기거나 딴 쪽에 딤플이 생기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겨서 있는 조직이 모여서 생기지 않는 부분에 생기는 게 딤플이기 때문에 높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데 사실은 처지는 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좀 풀리겠죠. 이게 이제 저희가 흔히 많이 쓰는 코그실이라는 실의 모양이에요. 보면 약간 낚싯바늘처럼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간격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게 한 이 정도 간격이 되고, 돌기가 있는 부분이 처음에 한 이 정도, 끝에 한 이 정도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쳐져 있는 부분이 조직이 물렁한 부분이겠죠. 거는 부분은 단단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두피라든지 저작근 쪽에 있는 근막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이 강한 인대를 갖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여기가 많이 처지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여기 고정을 해요. 그럼 이렇게 당기면 당겨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를 쑥 해서 이쪽으로 넣어서 두피에 있는 인대에 이걸 거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당긴다기보다는 조우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안 흔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당겨 올라가는 거죠. 툭 소리 났다는 거는 과도하게 이게 이제 당겨지면서 톱니가 끈겨 내려온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거를 학회 같은 데서 사례로 보지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게 있거나 아니면 환자 컨디션이 일반적이지 않았거나.
실리프팅 쓸 때 쓰는 바늘 구멍은 좀 크긴 합니다. 관리만 잘 된다면은 흉터는 없이 아물 수 있고, 혈관 주사 맞고도 보면은 그 주사 바늘이 착색되는 분들이 정말 가끔 계세요. 아, 네네. 그런 정도의 빈도에서 생길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생긴 착색 같은 경우도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보통 시술을 할 때 착색이 나와도 알아채지 못하는 위치에서 구멍을 뚫고 들어갑니다. 이물감은 2주에서 한 달 정도 이제 지나면 조금씩 없어지는데,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거의 문제 없어요. 물론 이제 실이 들어가는 구멍 자체가 크기 때문에 주사 맞은 것처럼 그 부분은 좀 관리하셔야 될 거고, 코어가 없는 상태에서 집안만 다지는 거랑 철근 같은 걸 박아놓고 좀 잡아놓고 집안을 다지는 거랑은 모양이 좀 다르게 나오겠죠. 근본적으로는 실리프팅을 넣고 2, 3개월 후부터는 EVD를 해주는 게 좋죠. 그러면 그 모양 그대로 콜라겐이 더 합성될 테니까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는 형태가 조금이라도 더 유지되겠죠. 아까 우리 뚝 소리 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힘을 많이 가하는 상황이면 이 갈기가 한 갈기가 이렇게 떨어져 내려올 수 있고, 그러면은 요만큼의 리프팅이 효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좀 자리를 잡는데도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강한 압력이라든가 그런 물리적인 힘을 안 하는 게 좋죠. 길게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짧게는 한 1년 내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질에 따라서 몸에서 녹는 시간이 좀 다른데 보통 한 6개월 내외라고 봅니다. 이 실이 보통 이제 PDO, PCL 성분이 많은데 얘네들이 녹으면서 그 자리에서 콜라겐 합성을 유발해요. 당겼는데 실이 녹으면서 당긴 라인으로 콜라겐 조직을 합성해서 생체적으로 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까지 합하면 한 1년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만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눈 쪽에 살짝 그 비대칭이라서 이쪽이 살짝 쳐져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살짝만 교정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한 개 정도만 들어가도 눈썹과 눈꺼풀이 올라가는 걸 효과를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60대인 분이 오셨다. 근데 이분이 수술은 아직 겁나 하신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뚝살이 되게 많다. 지방 분해 주사를 이용해서 그런 불뚝살 같은 걸 녹이고 가볍게 만든 다음에 드는 걸 선호하는데, 만약에 이분이 해외에 거주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당장 내일 출국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실이 많이 들어가죠. 한쪽에 한 3, 4개씩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면 그것만 8개, 10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개인마다 얼굴 형태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살성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하는 것도 다 달라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몇 개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공유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